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뉴욕 연준에서,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로 하나씩 이제 연방준비은행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가장 그 연준의 어떤 지역 중에서 월가가 있는 뉴욕 연준이 가장 사실 조직도 제일 크고요. 그리고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이벤트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미국의 그 연준 중에서 각각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분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향후 12개월 동안에 불황이 언제 올 수 있느냐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는 그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2024년 4월을 가장 보고 있는 향후 12개월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리세션, 그러니까 불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불황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, 불황이 시작되고 나면 시장이 한번 리밸런싱이 일어나고, 그러니까 재조정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투자할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불황이 꼭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.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이제 불황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실물 경제에서 타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 역시 큰 가격 손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위험 자산, 뭐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이제 이런 자산들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나타나고요. 이렇게 이제 70% 이상 확률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몇 번 있지 않았거든요. 70% 넘는 수준 같은 경우가.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불황을 동반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한 50% 근처만 와도 대부분 불황이 이제 음영으로 표시된 것처럼 왔었는데요. 70%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불황이 이제 오겠구나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이제 4월달 이후가 사실 가장 유력한데, 그렇다고 한다면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시간적으로 남은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면 이제 시장이 최근에 약해지는 모습 역시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, 사실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, 일단 지금은 시간, 타임에 대해서 어떤 마켓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,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불황이 언제 오는지를 지금 캐치하는 데는 일단 이런 힌트를 하나 받았으니까, 저희가 일단 요 프레젠테이션 이후에는 어떤 자산들이 역사적으로 좀 올랐었고 어떤 자산들에 대한 타격이 좀 있었다,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어떤 산업이나 어떤 테마들이 좀 좋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나빴다,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에셋 클래스, 그러니까 자산군들이죠. 그러니까 주식 이외에도 다른 자산들에서도 그 자산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움직임이 어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 좀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분들이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한 번씩 봐 주신다고 한다면 향후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런 불황에 대한 좀 아문이 들이올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한번 힌트를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. 저희는 그 내용이 좀 집약되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임플리케이션, 함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